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요일에 열린 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왔다면서 9월 금리 인하 방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방향은 명확하다면서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진화하는 전망, 위험의 균형에 달려있다고 덧붙이면서 비컷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시장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나스닥하고 S&P 500이 상승했고 유럽 주식시장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주들의 그 지수인 러셀 2000이 3.19%나 상승했습니다. 미국채의 벤치마크인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3.79%까지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도 100.67까지 하락했습니다. 금선물도 2,547달러로 상승했고 금리에 특히 그 민감한 비트코인도 6%가 상승해서 장중에 64,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 중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무려 12%가 상승했습니다. 달러와 약세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마저 2%가량 상승하면서 모든 자산이 일제히 랠리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번 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모델 X 제품 9천여 대의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차량의 전면과 중앙 루프의 장식 트림 조각이 접착제 없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서 트림 조각이 차량에서 분리될 수 있다면서 이는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충돌 사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의 전기 트럭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NTSB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면서 잔해를 조사하고 충돌 및 후속 화재 대응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세부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매수 등급과 목표가 13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토시아 하리는 블랙웰 칩 출시의 지연이 2025년 회사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기업 고객 수요가 강력하고 AI 가속 컴퓨팅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강력한 시장 점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며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2026년까지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가 AI 수요에 대한 둔화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그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블랙웰의 기여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호퍼 G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오히려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SBC도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4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기상 예측 AI 모델인 스톰캐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스톰캐스트는 지구와 같은 지구 환경을 디지털 세계에 구현한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상을 예측합니다. 엔비디아는 국립해양기상청의 슈퍼컴퓨터보다 최대 10% 더 정확한 예측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최고가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을 올해 처음으로 인도에서 생산합니다. 애플의 그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은 올 가을 최신 제품이 출시된 직후에 조립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인도 근로자 수천 명에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협력사인 페가트론 인도 사업부와 타타그룹도 조만간 프로 모델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아이폰이 인도에서 중산층 지위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애플 입장에서도 인도가 점차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애플이 사파리 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하고 사용자가 기본 앱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유럽에서 아이폰 기본 설정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애플이 9월 10일에 아이폰 16 등 신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아이폰 16과 애플워치 10, 에어팟 등입니다. 아이폰 16은 고급 모델인 프로의 스크린이 더 커지고 새로운 카메라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그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됩니다. 아마존의 그 드론 배송 서비스가 소음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의 그 드론 배송 지역인 미국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주민들은 지난 6월 시의회 회의에서 아마존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막아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드론 소음이 수면을 방해하고 집안이나 밖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마존은 드론 배송 시간대와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자 허가를 요청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또한 로이터는 아마존이 워싱턴 DC에서 제기된 반독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공정한 가격 정책과 제한적인 거래 관행이 고객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아마존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우려로 논란을 일으켰던 AI 기능인 윈도우 리콜 서비스를 10월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윈도우 리콜은 마이크로소프트가 3개월 전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공개했던 서비스로 AI가 사용자가 PC에서 본 과거의 문서와 이미지, 웹사이트 등을 기억해서 필요한 것을 알아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기대와 달리 보안 우려 때문에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분기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매출이 하향 전망됐습니다. AI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했지만 정작 클라우드의 성장은 둔화되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메타가 애플의 비전 프로와 경쟁하는 프리미엄 혼합 현실 MR의 헤드셋 기기 출시를 취소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디인포메이션은 메타가 하드웨어 자체 개발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제조사들에게 라이센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MD가 서버 제조업체인 ZT 시스템스를 49억 달러에 인수하며 엔비디아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인수금액의 75%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5%는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ZT 시스템스는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기업을 위해서 서버 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일라일리는 자사의 그 체중 감량 약물인 티르제파티드를 3년에 걸쳐서 투여한 결과 위약과 비교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94%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 약물을 주간 단위로 복용한 성인은 176주 후에 평균 22.9%의 체중 감소를 보인 반면 위약을 투여받은 집단은 2.1% 체중이 주는데 그쳤습니다. 새로운 임상 결과는 GLP-1이라는 비만 및 당뇨병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징둥닷컴의 그 최대 주주인 월마트가 보유 중인 징둥닷컴 지분 5.19%를 전략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 금액은 최대 37억 4천만 달러입니다. 매각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 내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 따라서 징둥닷컴의 수익률이 낮아진 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마트는 징둥닷컴과 2016년부터 제휴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금선물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32%가 상승했고 금년에만 25%가 상승했습니다. ETF의 금 보유량도 5월 이후 90만 4천 톤이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금 가격의 상승은 미국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을 받았고 주 후반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달러와 약세가 금 가격 강세의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입니다. 카자흐스탄이 내년 우라늄 생산 목표를 25,000톤에서 26,500톤으로 약 1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그 주 후반에 넥스젠 에너지가 10%가 상승하는 등 우라늄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 진정과 실업률 증가가 금리를 인하할 근거로 충분하다면서 7월에 금리를 인하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 위원들은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계속 나올 경우 다음 FOMC에서 금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연간 고용이 당초 파악됐던 것만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미 당국의 공식 통계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금년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종전에 내놓았던 숫자에서 81만 8천 명을 대폭 줄여서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인 290만 명보다 약 30%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이 기간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 24만 6천 명에서 1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하향 조정폭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컸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발표에 따라서 9월 FOMC에서 빅컷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였던 23만 건도 소폭 상회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3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4천 건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난 4월 하순 이후 줄곧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폭이 낮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이며 이 수치가 25bp 인하나 50bp 인하 등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8월 S&P 제조 PMI가 48로 예상을 하회했고 7월의 수치도 하회했습니다. 그렇지만 S&P 서비스 PMI는 55.2로 예상을 상회했고 7월의 수치도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두 수치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 제조업 부문의 활동이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반면에 서비스 부문이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S&P 글로벌 마켓에서는 미국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확장은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온건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라고 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에서 36.3%포인트로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에서 37.6%포인트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비아디는 17.3%에서 17%로, 지리 자동차는 19.9%에서 19.3%로, 상하이 자동차는 37.6%에서 36.3%의 세율로 하향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기존 20.8%에서 9%로 인하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요청에 따라 중국서 받은 보조금을 계산했더니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사에 비해서 훨씬 적은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0% 관세와 추가 관세를 합치면 총 19%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중국 현지의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BMW나 폭스바겐에는 31.3%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 상무부가 EU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EU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기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EU의 보조금을 받는 유제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돼지고기, 콘약에 대한 보조금 갈등에서 시작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는데 시장 정보업체 익스펜다는 6월 중순에 발표된 EU 돼지고기 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이후 EU 유제품 산업의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7월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비 0.6% 하락한 100.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을 하회했고 5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 측은 경기 선행지수가 월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6개월간의 상승률로 살펴보면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경제 활동에는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억만장자와 대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지불하게 하는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추가 감세 가능성을 보이는 트럼프 후보의 정책과는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집권 당시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이니아 유세 이후에 행해진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최대 $7,500의 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머스크가 원할 경우 장관이나 자문력의 임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파 인사인 그 보우먼 연준 이사와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여는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에 나섰지만 파월 의장의 그 잭슨 홀 그 기조연설에서 금리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매파들의 발언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의 그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23만 8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134만 건을 하회하면 물론이고 2020년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그 주택 착공이 부진한 이유로는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택 건설은 남부 지역에서 23%가 급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 비용의 상승과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에 주택 수요가 침체된 것은 사실이고 전미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 시장 심리가 8개월 내에 최저라고 했습니다. 7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395만 건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량은 주택 매물 부족과 고금리 지속으로 지난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중위 가격은 42만 2,600달러로 지난해 대비 4.2% 상승해서 1년 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재고량은 133만 채로 전년 동월 대비 20%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그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0.6% 증가한 73만 9천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의 그 70만 채와 비교하면 5.6% 증가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7월에 42만 9,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그 시장에서는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거래량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그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건설주가 상승했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홈디포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금요일 그 잭슨 홀 회의 기조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방침을 밝히자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